안녕하세요.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만나시기 때문에 취업 관련된 정보도 선배들한테 잘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리버스 학생회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선배들을 만나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많이 취업을 준비하는 곳은 어딜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대학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분야의 졸업생들, 저희 동문분들을 한 분씩 만나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들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리버스 학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취업 생활을 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사회과학대학에서 제일 많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선배님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올해 초에 졸업한 정치외교학과 13학번 2학배라고 하고요. 현재는 임용 대기 중인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는 실업급여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이제 그거랑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거 좀 위주로 제가 업무를 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 학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합격을 한 5개월 만에 처음 했는데 이제 제 학점이 좀 동기들한테도 많이 안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다들 놀랬어요. 왜 이렇게 일찍 붙었냐고. 너가 그런 애가 될 줄 몰랐다. 애들이 이제 신기해했고 이제 그럴 정도로 저는 좀 대학교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예. 작년 초에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그러면은 2년 만에 그렇게 준비가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이제 저한테 왜 이렇게 일찍 붙었냐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제 인생을 좀 배수진 쳤다라고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점으로는 이제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학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그러면은 네.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게 도대체 학점이 몇 점이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집에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아, 학사 경고. 예. 그때 이미 합격해 놓은 상태였긴 했는데 네. 이제 그 학사 경고까지 합쳐서 마지막에 졸업했을 때 학점 보니까 2점 초반대 나왔습니다. 공무원 하는데 학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예, 거네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아예 안 보나요, 그러면? 아예 안 보죠. 면접에서 내가 학점이 2점대다라고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전혀 안 봅니다. 제가 PC방 알바할 때도 몇 번 오시더라고요, PC방에.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공무원 준비하고 계실 때 아니셨어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을 때도 저는 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시를 하실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PC방을 좀 자주 갔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그럼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와 이게 여가 시간. 이게 제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PC방에서 한 2~3시간 하면은 사람이 버닝 모드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큼 한 2~3배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일부러 버닝 모드를 겪으려고 PC방을 간 건 아니지만 게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더 잘 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어떻게 하셨고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뭐 정보를 수집하셨고 방법은 어떻게 했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처음에 16년 크리스마스 지나고 시작을 했는데 뭐 다들 과에 한 분씩은 계실 거예요. 이제 친한 사람이 공무원이 된 사람이. 이제 저도 그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혹시 공무원 공부 사이트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냥 공단기 프리패스에서 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강사가 좋은지 사람들 후기 보면서 선택하고 다행스럽게도 그 후기만 보고 선택했는데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 강사들이. 이제 과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내후년부터는 그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라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로 선택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저는 좀 공부 방법이 특이한데 9급 같은 경우는 5과목이거든요. 네. 그 5과목을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월요일은 2과목, 화요일은 3과목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데 저는 그냥 하루에 5과목을 다 했어요. 한 과목당 한 강의 2개 정도 했으니까 한 강의만 10개. 이제 강의 하나당 1시간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강의만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교재나 인강 플랫폼 같은 것도 그러면 네. 공단기에서 네, 저는 거기서 다 했어요. 다른 사이트나 이런 거는 이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공무원 카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카페에 들어갈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더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그 준비 기간이 짧으셨다 보니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공부하다가 막 힘들거나 슬럼프 기간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있으셨나요 혹시 그런 거? 슬럼프. 그냥 슬럼프라기에는 글쎄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 아.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예.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도 막 그렇게 공부에만 전념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하루에 뭐 15시간, 16시간 했지만 그 다음날에 이렇게 친구를 만나러 가던가 그럴 때는 당연히 강의를 10개 못 듣고 그날은 좀 이렇게 프리하게 논 다음에 뭐 다음날 또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중간중간에 쉰 적이 많아서 딱히 슬럼프가 올 겨를이 없었다고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 전과 준비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공무원과 되고 난 이후의 공무원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5개월 만에 붙긴 했지만 그때는 학교 졸업 때문에 유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예하면서 그때는 세무직에 합격을 해서 제가 행정직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좀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거는 2018년도에 붙은 고용노동부 그거 행정직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민원으로서 주민센터에 가도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래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고용센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첫 임용된 그날 제 사수가 시간 되냐고 괜찮으면 야근하자고 첫날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오케이는 했는데 뭐 다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첫날부터 일을 시키냐 그냥 보내라 이래서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칼퇴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실업급여라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 주말에 나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네. 바쁜 직업이네요. 그쵸.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일하는 것 같습니다. 4명은 그 4명이셨나요? 6명이셨나요? 저는 나중에는 4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네. 공직 생활을 하면서 6명 안에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게 물론 뭐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 만료로 나오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실업급여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아프셔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부득이하게 퇴사했다. 그런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로. 이제 그럴 때는 서류 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서류 보고 자격이 안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불인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왜 불인정이냐. 뭐 전화로 막 그래서 한 20분 동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신문고 올라오고 이제 그러면은 좀 가슴이 많이 아프죠. 네. 그럴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해요. 어떤 민원인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건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야근 같이 하자던 그 사수분께서 겪은 일인데 제 바로 옆자리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그때 고용센터 소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칼로 찌른다는 말을 하시냐고 버럭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전화로.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처럼 이렇게 서류 막 이런 거 많이 필요해서 자격 요건 따지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사수분께서 전화를 드린 건데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장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직업에 비해 좋다, 음. 장점인 것 같다 싶은 게 있었나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자영업자분들은 폐업하는 곳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게 되는 분도 계신데 일단 공무원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이제 월급이 잘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도 그거예요. 네. 일이 많아졌는데 월급이 똑같고 뭐 경제적으로 다 안정이 된 상황에도 저희는 박봉이라는 말에 걸맞게 많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단점이 이 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제가 세종시 행정직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도시잖아요. 네. 예, 그런 좀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직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한쪽으로. 또 세종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부 다니면서 19년 11월부터 했어요. 이제 국가직 지방직이 있는데 올해 지방직은 6월이어서 제가 11월부터 6월까지는 퇴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게임도 좀 줄이고. 그러면 일과 공부를 병행하신 거네요? 예, 이거는 좀 떨어지면은 이제 부끄러우니까 저도 몇몇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몰래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붙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했던 공시 준비랑 그때 했던 공시 준비가 또 달랐을까요? 아, 많이 달랐죠. 시간이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보니까 강사분들도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랑은 다르게 많이 거기로 들어오고 또 나가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르고 뭐 처음이랑 그리고 두 번째 공시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쌓여서 이제 처음 때처럼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공무원 하시고 뭐 다른 사기업도 똑같겠지만은 회식 같은 걸 하면은 주로 어떤 분위기고 네. 뭐 자주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술을 좀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못 먹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병째 씹어 먹을 것 같다라고 네. 듣기도 했는데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회식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뭐 미생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 네. 회식 많이 하니까. 근데 갔는데 일단 첫 회식을 가을에 했고요. 제가 8월에 임용됐는데 한 3개월 만에 했는데 그때도 잔을 들으라고 소장님이 하셨는데 음료수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술 먹을 사람은 술 먹고 못 먹는 사람은 뭐 알아서 물 먹든지 음료수 먹든지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그렇게 술을 권유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 다른 동기들은 1차로 뭐 고깃집 가고 2차로 설빙 갔다고. 공무원들의 회식은 이렇습니다. 네, 뭐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밈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한창 일할 때, 한창 바쁠 때 그거 봤거든요. 너무 좀 씁쓸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아, 뭐 사회에서 철밥통으로 보기도 하고 민원들은 이제 배짱이가 막 그 기타 치고 네. 예,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런 말들이 많아요. 저 전화로 저희 업무가 아닌 다른 일 물어보면은 당연히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충 하냐, 뭐 공무원이 이래서 되겠냐 그러고 그런 뉴스 댓글 같은 거에도 공무원 좀 욕하는 그런 네.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더 나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면접에서 참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공무원이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처럼 어떤 틀에 짜여지지 않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시대가 왔는데 저는 1년밖에 일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어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일할 때 뭐 규정 같은 거나 법령집 이런 거를 집에 가서 또 봤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리고 뭐 내가 민원한테 잘못 알려주면 그분들은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공무원의 이 말을. 그래서 잘못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저도 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성과 창의성 이런 게 많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 면접 2번 보신 거죠? 3번 봤죠. 3번? 네, 3번 봤어요. 면접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3번 봤지만 3번도 달랐나요? 어땠나요? 다 다르더라고요. 앞선 2번까지는 좀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내주셨고 근데 3번째는 제가 세종시 행정직 봤을 때 건물들의 불법 뭐 5개 광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저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2.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뭐가 달라지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면접을 내주시는 저도 그런 거 하나 다 준비를 못하고 갔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대답을 못해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모른다고 하는지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니까. 코로나 2.5단계 격상되면 뭐가 달라지냐 했을 때도 카페에서 음료수 못 마시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진짜 무슨 애가 대답하는 거 마냥.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열심히 답하고 모르는 거는 괜히 아는 척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처음 2번은 그래도 비교적 쉬웠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떤 질문들이 주로 있었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려웠지만 처음에 묻는 것들이 공무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첫 번째는 제가 세무직 봤었는데 다른 부처가 아니라 우리 세무직을 선택했냐 이렇게 그 직렬이라고 하는데 직렬마다 좀 특수한 직렬에는 왜 이런 데를 선택했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 가시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 인구수나 뭐 읍면동 수 이런 것도 알아가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그쵸. 보는 거군요. 네, 지방직은 또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냐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 세종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세종요. 네. 세종은 제가 세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특이한데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주민센터 건물 하나하나가 다 크고 예쁘고 하거든요. 걷다 보면은 좀 나도 모르게 자랑스러워져요. 거짓말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입니다. 거짓말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내로서 일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쵸. 처음. 네. 네, 나중에 내가 상사가 된다면 네. 후배들한테 이런 상사가 되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 이제 결제를 맡는 첫 결제자이신 팀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 올리면 이제 결제 안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결제를 안 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게 보완되지 않을까 진짜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결제가 안 돼서 제가 괜히 불안하고 그러면 또 민원한테 또 말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집에 가서 잠 못 이루고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상사가 돼서 후배들한테 보완할 거나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친절하게. 그렇죠.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저 선배들 중에도 공무원이나 직장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거 네. 하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후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해줘야죠. 근데 저는 인생은 좀 기브 앤 테이크라 생각해서 나중에 저도 네, 일이 없어도 일이 있다고 하고 이제 거의 인터뷰가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사회과학대학에는 공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꿀팁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막 노량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패딩 입고 네. 새벽부터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모습 보고 저는 처음에 그게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붙을 거라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인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고 하지만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꿀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냥 무식하게 했다 보니까 그리고 외우는 것도 거기 강사분들이 다 재밌게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뭐 한국사 이런 거 있는데 사화 이런 거 연산군 거기에 갑자사화라고 연산군이 이제 본인 어머니를 음해해가지고 살해당하게 한 그 사화를 갑자사화라고 하는데 그 강사분이 이제 연산군이 우리 엄마 원수 갑자사화. 공기업과 공무원 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무슨 고민을 하셨는지 네.
고민을 하셨다면 왜 공무원을 선택하셨는지.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 네네. 그것도 있지만 제가 공무원 선택한 큰 이유는 공무원 공부는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보다는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성적이 나오고 합격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공무원은 필기를 합격하면 이제 면접에서 1.4배수 뭐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최종 합격이 5명이면 필기에서 7명을 붙이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은 면접에서 잘하면은 붙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막 10배수 막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그래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괜한 그런 기대 심리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기를 붙었으니까 내가 면접에서 좀 붙겠지 했는데 한 명 뽑는데 10명을 붙여놓고 이제 이런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지껏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이학배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다면은 지금은 인간 이학배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어떻게 뭐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점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노동부에 있었으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괜찮은 데가 있다면은 이제 주저없이 공부를 하는 지금 모습처럼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세종시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이제 간혹 보면은 9급에서 막 2, 3급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막 신규 공무원들 특강 오시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이학배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네, 인간 이학배는 없습니다. 모든 나의 네. 모든 것을 이제